이거 바닥에 있는 거 다 될 거야. 이렇게 많아. 두고 가면 다 될 거야. 나중에 혹시 뭐 찾으러 와. 자기 거 잊어버렸으면. 자, 질문할 거 없니? 응. 응? 9번. 아, 9번. 8번, 9번. 이렇게 한번 봐볼까? 자, 먼저 8번에서는 이렇게 수어하고 대시 주어져 있어서 여기에 맞춰서 문장을 만들어 주라는 얘기인데, 주어가 매우 뭐뭐하다, that. 그래서 다시 주어는 동사한다. 이렇게 매우 뭐뭐하다. 그래서 이거 쓰라는 얘기거든. 인간의 반응은 매우 복잡하다까지가 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어려울 수 있다. 이게 뒷문장에 들어오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human reactions 이가 주어가 되겠지. 그다음 매우 복잡하다. are complex인데 여기다가 매우라는 so를 추가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that을 써서 그래서라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They can be difficult. 그리고 해석하기에 to interpret 같은 단어가 여기 있네. 마무리로 객관적으로 objectively 붙여주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소댓 구문을 쓸 수 있느냐? 이거지.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이런 뜻이 되겠고. 그럼 9번, 당신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귀중한 자원인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너는 보여진다, 사람으로. 까지가 1번, 2번, 3번이 되고, 이러이러한 사람 꾸며주는 4번으로서 연결해 주는데, 이 자리에 나롤리, 보룰소를 집어넣어라. 뭐뭐뿐만 아니라. 이게 의도가 되겠지. 그럼 너는 보여집니다. You are seen. 그리고 사람으로서니까 as로 연결해 주는 거야. as someone. 그리고 who라는 관계사가 있었으니까 여기다가 쫙쫙 먼저 도움이 된다라는 동사를 문장을 쓰면 되니까 who is helpful. 이게 기본 형태인데 여기에다가 나롤리를 추가하면 되겠지. 그래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but also 집어넣고 귀중한 자원이라는 표현 a valuable resource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not only but also A but also B. B는 괜찮아? 아마 이번 주까지 요게 숙제로 나갈 거고 이번 주가 끝나면 이제 진도가 한 번은 다 끝나게 될 거야 다음 시간에.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전체 요약 정리하면서 복습 들어가. 그때는 이 숙제는 없고 이제는 우리 내신 관련된 계속 복습이나 문제 숙제만 이렇게 나가게 될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이걸 좀 해주면 돼. 자, 그러면은 우리 C책 33번부터 아마 볼 차례였던 것 같아. C책의 33번. 빨간 책. 나 지금 그 앞까지 다 했지? 33번. 네, 문제 있어? 앞에? 10쪽. 10페이지 피면 되는 거지. 이제. 자, 카운트란 단어가 나오는데, 카운트가 수를 세다. 이런 뜻도 있고,
A as B 이 구조로 쓰이게 되면은 A를 B로서 as 뭐뭐로서 여기다. count A as B, A를 B로서 여기다. 우리 이런 표현 쓸 때 동의어가 뭐 regard도 있었고, 그지? think of 같은 것도 있었고. 다 똑같이 A as B, A를 B로서 여기다라는 표현이야. 아, 옆에 비어있는데, 여기는 들어간 친구는 없잖아, 그지? 너희 선배들 중에 가끔씩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서, 관리하시는 건물 아저씨가 이거 고장났다. 출입, 삐삐삐 하는 거. 그래가지고, 아무튼, 들어가지 않도록. 들어간 사람 없지, 여기는? 아, 강의실은 언제든지 들어가도 상관없지. 옆에 그 비어있는데, 거기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 여자 화장실 앞에. 우리 건물 아닌데. 자, 그림이 하나 있는데, 고양이가 지금 어떤 상태? 잠을 자고, 왜 죽어? 자고 있는 거야? 죽은 거 아닙니다. 자고 있고, 그래서 수의사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까고 있습니다. 그럼 고양이가 지금 반응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든 동물이든 자고 있을 때 반응을 안 한다. 그냥 그 얘기야. 알겠지? 사람 자고 있으면 반응 안 한다. 그냥 그 얘기. 원 오브로 시작해서 뭐뭐 중 하나. 가장 스트라이킹한 characteristics, 여기 이제 복수명사 이렇게 나와서 여러 개 중에 하나, 놀라운이라는 뜻이고 가장 놀라운 특성들. 자고 있는 동물이나 사람의, 여기까지가 주어 파트가 되겠다. 그래서 자고 있는 동물, 사람의 가장 스트라이킹, 놀라운 특성들 중에 하나는 입니다. that 이하의 사실입니다. 그들이 do not respond to 이렇게 해서 어디에 반응하다. environmental stimul이는 자극이란 뜻이야. 그래서 환경적인 반응에, 자극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자고 있는 것의 특징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고 있을 때 반응 안 한다. 그리고 노멀이라는 단어도 계속 나와. 노멀이 정상적인, 일반적인. 그래서 정상적으로, 보통처럼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우리가 수면 중 자고 있습니다. 자극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항상 경험하는 거잖아, 아침마다. 그지? 아닌가? 너희들이 일어나기까지 부모님 얼마나 많이 깨우시겠어. 너도 맨날 우리 딸 깨우느라고 막 처음에 좋게 얘기하다가 막 발 마사지도 해주고, 발도 마사지도 해주고 막. 안 이러거든. 나중에 이제 소리 지르고 이제 막 해야지. 일어나는 거지, 그지? 자, react. 얘도 뭐하다? 반응하다. respond. 그 다음에 이 respond를 형용사로 써서 responsive인데 on을 붙이면은 반응이 없는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지. 자고 있을 때는 unresponsive한 상태,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스티뮬리라는 단어도 스티뮬러스 이렇게 본 사람이 있을 거고, 이게 그냥 단수 형태고 얘가 복수 형태,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극들이란 뜻이야.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지. 만약에 네가 open the eyelids of a sleeping mammal. 매물은 포유류, 그냥 동물이야.
그래서 자고 있는 포유류의 눈꺼풀을, 아이리드를 오픈한다면 눈을 까는 거지. 일부러 이제 딱 열어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눈은 will not see normally. 정상적으로 볼 수가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고 있기 때문에 눈을 아무리 까도 뭔가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야. 반응이 없으니까. 이걸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것들은, 즉 여기서 눈을 말하겠지? 눈은 functionally blind한 상태다. blind가 눈이 먼, 눈을 볼 수 없는, 그리고 얘는 기능이란 뜻이야. 기능적으로. 그래서 이제 눈의 예시를 들어주고 있지? 자, 눈 같은 경우는 수면 중이야, 지금. 그러면 반응하지 않는다. 기능적으로 눈이 먼 상태다.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는 상태다. 자, 여기서 이제 계속 설명이 이어져. 몇몇의 visual information, 비주얼 시각적인 정보가 apparently gets in 한다. get in이 한 덩어리 동사고, 이때는 이동, 들어가다라는 뜻이야. 들어가다, enter. 얘는 분명히. 그래서 시각적인 정보가 분명히 눈으로 들어는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계속 무슨 상태? 자고 있는 상태야. 자고 있는 상태 눈 깠어. 어떤 정보가 눈으로 들어는 간다는 얘기야. 들어는 갑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각적 정보가 not normally, 정상적으로 perceived 되지 않는다. 여기 비동사 있죠? processed구나. processed pp 있죠?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process는 처리하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지는 않는다. 자, 왜냐면 이때는 because의 의미. 자, 그것이, 이런 시각적인 정보가 is shortened or weakened. 다 수동태. 비동사 pp, 비동사 pp. shorten 되어지고 weaken 되어지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짧아진다는 얘기야. shorten, 그 다음에 약해진다는 얘기지. 내 눈으로 들어온 정보가 짧아져. 그리고 약해져.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 머릿속에서 인지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땡땡. Same with the other sensing systems. sensing은 감각이니까 나머지 다른 감각들도 똑같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시각뿐만 아니라 후각, 촉각, 모든 감각이 다 이렇다. 기능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얘기가. 자, 이 상태에 대해서 이제 또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한 건데, 기능적으로 눈이 먼 상태라는 것은 정보는 분명히 유입이 됩니다. 정보가 들어가. 눈을 까든 소리든 다 들어는 간다는 얘기야. 하지만 이것이 정상적인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프로세스 되지는 않는다. 그걸 이제 우리가 좀 더 일반적인 말로 표현하면 여기 perceived 되지 않는다. 뭐 하는 겁니까? perceive는? 그렇지, 인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인지나 인식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눈이 멀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실제로 눈이 먼 게 아니야. 볼 수는 있어. 정보는 들어가. 처리, 인지가 안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괜찮나요? 자, stimuli. 그래서 이런 자극들이 registered. register도 등록하다라는 뜻. 이건 여기 수동태로 등록되는.
아까 정보가 들어간다라는 걸 지금 등록된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극이 등록은 됩니다. 하지만 not processed. 여기도 PP, 여기도 PP. 똑같은 R가 지금 생략된 거라 보면 돼. 처리가 되지는 않는다. 인식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아니, 똑같은 말만 몇 번 하는 거야, 그지? 정상적인 처리가 안 된다. 그래서 그것들이 fail to wake the individual. 그 개체를 깨우는데 실패한다. 즉, 깨우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지. 이래서 자고 있는데 아무리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해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결과 깨어나지 않게 되는 거다. 이런 자극에 의해서. 자, 지금까지는 다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 외부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다, 수면 중에는. 계속 이 얘기였지. 자, 이제 이것을 한마디로 딱 정리해 주는 게 perceptual disengagement라는 용어가 등장을 해. 자, perceive의 형용사거든. 그래서 perceptual은 인지의 혹은 인식의, engagement 앞에 dis가 붙은 거야. engagement는 참여, 반대말이니까 이탈이라고 해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식의 이탈, 인지의 이탈 혹은 지각 이탈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 왜 이탈이라는 표현 썼는지 알겠지? 제대로 처리가 안 되니까 벗어난 상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런 지각 이탈은 아마도 serves the function, 제공을 하는데 기능을 제공을 한답니다. 또 나왔다. 자, 무엇의 기능이냐면 protecting sleep. 잠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제공하는 거구나. 깨어나지 않는 거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은 이게 수면을 보호해주는 역할이라는 거죠. 잘 잘 수 있도록, 그지? 이런 게 없으면 자다가 맨날 깨지 않을까? 너무 많이 깨지 않을까, 그지? 수면을 보호해주는 거야. 자, 그래서요, 몇몇 authors do not count it as part of the definition of sleep itself. 그래서 author는 원래는 작가인데 당연히 연구자를 의미하겠지. 그래서 몇몇 연구자들은 아까 여기다였잖아.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수면의 이탈이라는 것.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을 뭐의 일부로서 수면 그 자체의 정의의 일부로서 여기지는 않습니다. itself가 이렇게 명사 뒤에 쓰여 있으면은 얘를 강조해 주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 자체. 수면을 지금 좀 더 강조해 주고 있는 거지. I made the cake. 야, 내가 만들었어. 그 케이크를. 여기서 나를 강조하고 싶어. 내가 직접, 내가 스스로 I 뒤에다가 그냥 myself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원리라고 보면 돼. 그래서 명사 뒤에다가 self 하나 똑같이 맞춰 써서 그냥 강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수면 그 자체의 정의로서는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지. 이거 갑자기 이건 또 뭔 얘기예요? 자,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을 이제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이것을 지각의 이탈이다. 아이고. 이렇게 이제 전문용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각 이탈은 수면을 보호해주는 역할이잖아. 그러면 수면을 보호한다는 얘기는 수면 자체는 아니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얘는 보호해주는 역할이지 이것 자체가 수면의 일부는 아니야.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 그냥 의견일 뿐이에요. 몇 개 단어 있는데 이것만 알아두자. 우리 센서리 정도만 알아둡시다. 딴 거 안 써도 된다. 뭔지 알겠지? 센스가 변한 거야. 그래서 이건 또 감각의 지각의.
여기 perceptual, sensory 이런 것들은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센스, 감각. 그리고 여기다라고 할 때 이 count 대신에 이거 regard 아까 썼었죠? 바꿔 쓸 수 있고요. 자, but 하지만 as sleep would be impossible. 수면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impossible. without 뭐가 없이는 불가능하냐면은 if 그것은 또 계속 나오고 있는 이 지각의 이탈 현상. 자면서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게 없으면은 수면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지각의 이탈은 보입니다. essential to its definition. 그것의 정의에 있어서 필수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수면의 정의에 있어서 그래도 얘는 필수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이거 수면 일부 아니야? 그렇게도 볼 수 있어. 하지만 수면에 있어서 얘는 결국 필수다. 그게 사실 중요한 내용은 아니야. 그냥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이거 수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다. 수면을 보호한다. 결국 이게 결론인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 문장이 가진 의미는 딱 하나입니다. 여기 벗이 나왔잖아. 그래서 이렇게 딱 표시해주면 돼. 얘는 위치. 이 문장의 위치를 물어볼 수 있어. 위치를 물어볼 수 있어. 하지만 이 지각 이탈은 중요해. 그럼 앞에는 반대말이 있어야겠지. 좀 안 중요해. 이런 말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수면의 일부로서 여기지 않아. 하지만 중요해. 알겠지?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다? 한번 이렇게 보면 이제 알 수 있겠지. 마지막 nevertheless 하면은 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많은 동물들이 뭐를 포함하는 인간을 포함하는 많은 동물들이 사용을 합니다. intermediate state of drowsiness를 사용한대요. 여기 drowsiness는 졸음이라고 나와 있어. 우리 꾸벅꾸벅 조는 거. 야, 막 졸고 있어. 자고 있는 거야? 아니지. 깨어 있는 거야? 아니지. 그래서 intermediate, 중간 단계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인터가 사이라는 뜻이잖아. 사이에 딱 중간, 미디어. 졸음이라는 중간의 상태를 사용을 한다. 뭐 하기 위해서? derive some benefits of sleep. 수면의 혜택을 derive 하기 위해 얻다. 수면의 혜택을 얻기 위해서 졸기라는 중간 단계도 사용을 합니다. without, 뭐 없이 total perceptual disengagement. 이렇게 완전한 지각의 이탈이 없이도 졸기로부터 수면의 이득은 얻을 수는 있다. 자, 마지막은 이제 졸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얘는 수면 이탈 없어요. 예, 없습니다. 하지만 수면의 혜택, 득은 볼 수가 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다. 미안해요. 지각 이탈이야. 미안. 수면 이탈은 안 되지. 지각 이탈. 졸고 있을 때, 야! 하면은 일어나잖아. 그지? 반응하잖아. 그래서 지각 이탈은 없는 거야. 하지만, 그렇게라도 잠깐 자고 나면은 좀 개운해지고, 이런 효과가 있다. 갑자기 얘는 왜 튀어나온 거니?
그냥 보너스 같은. 그래서 이거는 지금 수면에 반응하지 않는 자극의 이 지각 이탈에 관한 글입니다. 이게 주인공이야. 주인공. 얘는 무슨 역할을 한다? 수면을 보호해주고 수면에 있어서 필수인 역할을 합니다. 라고 주제는 끝내면 돼. 알겠지? 이게 주제 끝이야. 하지만 졸기라는 수면 이탈 없이도, 지각 이탈 없이도 수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졸기도 그럼에도 존재는 하더라. 그냥 보너스로 하나 던져줘. 자, 키워드 정리해 볼게. 무조건 나와야 되는 단어는 뭐가 나와야 된다? 수면 중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것, 즉 지각 이탈. 얘가 주인공이었어. 자고 있을 때 열나 안 깨. 소리 질러도 안 깨. 이게 지각 이탈이고. 그리고 이것은 수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필수다. 그 다음에 뭐 졸기 같은 것도 있어. 이런 것도 가능해.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보여주는 건 보여준 거지만 만약에 너희가 적는다, 거기 제목이나 타이틀 맨 위에 적으라 그랬지. 노란색만 적어도 돼. 알겠지? 요것만 차라리 적어놓는 게 더 나아. 아까 다 정리했잖아. 그치? 요것만 적어도 돼. 노란색. 다른 거지. 얘는 지각 이탈이 없잖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인 거지. 우리 이 글에 따르면 그런 거지. 자, 34번. 요거까지 보고서 좀 쉬었다 할 건데, 이게 뭐 좀 많이 나왔네. 정리할게. 첫 번째는 또 나왔어. 의주동 또 나왔는데, 이 how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어떻게가 아니라 얼마나가 됐었지? 얼마나 주어가 동사하는지 혹은 인지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How far the house is. 그 집이 얼마나 먼지 이런 느낌이었어. 두 번째는 it take 시간 to라는 거, 이건 좀 그냥 외워줬어야 되고, 이것도 우리 교과서에서 있었잖아요. 그치? 시간, take 이런 게 나오면 이때 있으면 그냥 시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다. 얼마만큼, 그리고 to 하는데, 뭐뭐 하는데 이만큼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It takes an hour to clean my room. 이렇게 한번 해보자. take 있고 시간 나왔네. 시간이 걸린다. 1시간의 시간이 걸린다. 1시간이 뭐 하는데? 내 방을 청소하는데 1시간이 걸린다. 여기까지 괜찮지? 이건 이 정도 외워줘야 돼. 이 take 시간 투. 여기에 뭐가 추가될 수 있었냐면 누가 혹은 누구에게라는 구체적인 인물이 들어갈 수 있었어. 내 방을 내가 청소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누가 청소하시니? 엄마가 해주시지 않나? 빼나, 그지? 아니, 네 방 네가 치워? 헉, 왜 이렇게 훌륭한 학생이야? 진짜? 대단한데? 우리의 방 보면은 스트레스 받아서 방을 문을 아예 안 열거든. 너무 지저분해서. 자, 어쨌든 여기에 우리 엄마가 내 방 치우는데 1시간 걸린다. 이렇게 넣어보고 싶어. 엄마라는 정보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어디다가? 두 군데가 있어. 두 군데. 이게 우선 주어잖아. 이게 동사잖아.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여기가 누구에게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엄마를 여기다 집어넣어. 그래서 it takes my mom an hour. 우리 엄마에게 1시간이 걸립니다. 내 방을 치우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치? 또 하나는 어디였다? 우리 to 부정사 앞에 for 사람을 쓰면은 의미상의 주어가 돼서 누가? 우리 엄마가
내 방을 치우는 것은 1시간이 걸린다. 이렇게도 가능했었습니다. 둘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소수령 나올 확률 아주 크거든? 교과서에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take 있어, it 있어, 시간 있어. 아, 이 문장 만들란 얘기. 이렇게 인지하고 착착착 만들어주고, 또 하나, for가 있으면은 to 앞에 for 누구 이거 집어넣으란 얘기고, for가 주어지지 않았으면은 여기다가 take 다음에 집어넣으란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우리가 합쳐볼 거거든? 합쳐볼 거야, 이제. 합쳐볼 거야. 우리 엄마가 내 방을 치우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이 말을 만들어내는 게 최종 목적이야. 우리 엄마가 내 방 치우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동입니다. 뭘로 시작한다? 얼마나 오래? How long. 그렇지. 주어는 뭐가 돼야 돼? 무조건 시간. 이시 돼야 돼. 동사는 무조건 take 돼야 된다고. 이건 빼박이야. 정해진 거야. 그리고 방을 치우는데 나머지 그냥 쓰면 되죠. 여기 시간 안 씁니까? 시간을 몰라서 how long을 쓴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시간은 빠지게 되는 거지. 그리고 바로 to clean my room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고 하면 되고, 우리 엄마 여기다 넣나? 원래 여기다 넣거나 여기다 넣을 수 있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 시간이 사라짐으로써 여기 있어도 결국엔 to 앞에 위치한 것처럼 그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my mom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How long it takes my mom to clean my room. 엄마가 방 치우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됐니? 이 구조만 할 수 있으면 된다. 최종적으로. 준 오케이? 할 수 있겠지. 자, 세 번째. refer to A is B. 아까랑 똑같아. A를 B로서 뭐하다? 여기다. 그래서 뭐 좀 전에 count를 쓰던, regard를 쓰던, think of를 쓰던 A is B가 있으면 웬만하면 A를 B로서 여기답니다. 이거 굳이 써놓은 이유 뭐다? 그냥 이렇게 세트야. refer to 따로따로 아니라 하나로 여기다. 알았지? refer to 하나로. 마지막 knowing 대 블라블라 쉼표 주어 동사. 오랜만에 나왔다. ing로 시작하고 쉼표로 끊어졌다. 무슨 구문? 분사 구문인 거지? 분사 구문. that 이하의 사실을 아는 혹은 알고 있는 이렇게 분사로 해석해주고 주어랑만 연결을 잘해주면 됐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주어는 동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지. 시험에서는 모양을 물어본다. 분사 구문 잘인 거 알겠니? 뭐뭐 하는, 알고 있는. 됐습니까? 하다가 질문 있고 하면 바로바로 물어봐라. 뭐야 이거? Y가 빠졌네. 왜 너는 그것도 못하냐? 라고 지금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막 좀 나무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 그치? 골프를 치고 있어요. 빨간 옷, 노란 옷, 누가 더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일까? 빨간 옷이 당연히 잘 치니까, 그치? 그래서 잘하는 사람이 잘 못하는 사람한테 좀 나무라는 상황이다. 이거는 전문가와 초보자가 이 글에 등장할 거야. 그래서 전문가는 초보자를 나무란다. 왜? 얼마나 이게 어려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초보자의 채 힘든지 몰라. 그래서 이렇게 혼낼 수도 있다. 이런 느낌. 바로 내용으로 갑니다. 자, a number of는 a lot of랑 똑같았어. 많은 research studies, 많은 연구들이요 have shown 했다, 보여주었다. 우주동 바로 나오네. How experts in a field often experience difficulties. 그리고 when introducing newcomers
to that field. 자, 이 내용이 항상 중요하다 그랬지. 어떻게 엑스퍼트가 전문가예요? 어떻게 한 분야의 전문가가 종종 경험하는지, 어려움을 경험하는지, 어려워한다는 얘기지. 뭐 할 때? 뉴커머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 초보자가 되겠죠? 초보자를 introducing 할 때, 소개하거나 도입시킬 때. 어디에다가? 그 분야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한 분야 전문가가 그 자신이 잘하는 분야의 초보자를 소개하고 도입하고 가르쳐 주는 게 되겠지. 이렇게 가르쳐 줄 때 종종 어떻게 어려움을 경험하는지를 보여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쉽게 말하면 전문가가 초보자를 잘 가르친다, 못 가르친다? 잘 못 가르치는 거야. 가르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지. 전문가 입장에서 초보자의 어떤 가르치기 이렇게 쓸게요. 어려움을 겪는다. 이게 내용이 좀 헷갈릴 수 있어. 아니 전문가면 오히려 더 잘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축구 잘 못해. 나 축구 잘 못해. 손흥민한테 내가 축구를 배운다 쳐. 완전 전문가한테 내가 배우는 거지. 손흥민이 나한테 이렇게 가르쳐 줄 거야. 공 보고 이렇게 차면 돼요 하는 거지. 나는 그게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손흥민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야. 아니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걸 왜 못하니? 이 상황이 나올 수 있다. 뭔지 알겠지? 너무 격차가 커. 격차가 커서 이런 전문가는 초보자들한테 어려워하는 걸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없을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니? 여기까지. 동의어로서 스페셜리스트. 이것도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겠어? 스페셜이니까. 그렇지. 얘도 전문가야. 전문가. 비기너나 초보자는 거 금방 알 것이고, 요 표현 좀 주의해야 된다. lay person 혹은 lay people이라고 하면은 얘도 비전문가. 그래서 아마추어라든지 초보자의 느낌을 낼 수 있다. lay person, lay people도 전문가가 아니구나. 초보자. 이거 무시하고요. 자, 그 다음. 자, 예를 바로 들어주는 예를 들어서 in a genuine training situation에서 진정한 훈련 상황에서 뭔가를 이제 훈련시켜주는 이런 상황에서 닥터 머시기는 발견했다. that 이하의 사실을 발견했어. 사람들인데 expert in using mobile phones. 핸드폰이지. 핸드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인 사람들이 were remarkably less accurate. accurate은 정확한이란 뜻이야. 덜 정확했었다. 덜 정확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봅시다. 핸드폰 사용에 전문가인 사람들, 니들이잖아. 니들은 다 핸드폰 잘 쓰잖아, 그지? 너희들 입장에서 덜 정확했대. 뭘 더 정확하지? 우선은 뭐뭐 보다가 나왔네. novice phone users라고 나왔는데 얘는 밑에 주어진 단어입니다. 초보자. 이런 단어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 초보자 핸드폰 사용자보다 덜 정확했다. 뭔가 정확도가 떨어졌어. 자, in judging 이렇게 in ing 써서 뭐뭐 하는데 있어서 혹은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해도 된다 그랬죠? in ing 이거 할 때. 또 다시 한번 how long it takes people to learn to use the phone. 아까 우리가 봤던 연습했던 그 문장입니다. judging은 판단하다. 판단. 그래서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여기까지 됐죠? 얼마나 오래? it takes 시간이 걸리는지 사람들이 투하는데 핸드폰 사용하는 것을 배우는데 핸드폰 사용을 배우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혹은 판단할 때 전문적인 사람들이 초보자보다 덜 정확했었다. 물어보는 거야. 초보자한테 핸드폰 배우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일주일이요. 이렇게 말했어. 전문가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배울 때 얼마나 걸릴까? 1시간이면 되죠. 이렇게 말한다니. 근데 실제로 누가 맞다? 초보자가 맞다니. 너희들은 요거 앱 같은 거 막 잘 쓰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 생각해봐. 할아버지나 할머님 오셔가지고, 야, 나 이거 좀 쓰는 거 좀 가르쳐 주라.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1시간 만에 배우실 수 있겠어? 안 되지. 엄청 오래 걸리잖아.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전문가들 역시나 학습하는 데 걸리는 시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 가르치기 어려워한다. 같은 얘기입니다. 학습 시간,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다. 정확하다. 여기 precise라는 단어는 accurate, 얘랑 동급입니다. 얘도 정확한이라는 뜻이야. accurate, precise. 그리고 이렇게 뭐 accurate 앞에 in을 붙이면 이제 반대말이 되겠지. 부정확한. 단위어까지 알아두면은 좋다. 빠진 거 없었나? 그리고 여기서 expert가 아까 전문가라고 했잖아요. 그치? 이렇게 명사로 쓰일 수도 있고, 이렇게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어. 여기는 지금 형용사로 쓰여서 전문적인. 여기에 전문적인 사람들, 이렇게 된 거야. 주제는 끝났거든? 계속 똑같은 얘기만 반복돼. 계속 같은 얘기다. 전문가들은 또한 어떻게 될 수 있냐면은 insensitive. sensitive는 민감한인데 덜 민감하게 되는 거지. 혹은 무감각한. 그리고 이때 to는 전치사로 어디에 무감각해질 수 있다.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insensitive to 여기에 무감각해지는 거야. 또 나왔어. How hard a task is. 그리고 for the beginner. 태스크는 하나의 임무. 좀 전에 뭐 핸드폰을 배운다라든지, 내가 뭐 기술을 배운다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하나의 임무가 얼마나 어려운지. 누구에게? 비기너, 초보자에게. 초보자에게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무감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느낄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죠. 자, 문장 끝났고요.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준 용어가 나와. 이거는 효과다. 효과. refer to as the course of knowledge. 아까 refer to가 한 덩어리라고 그랬지? 여기다였어. 그럼 지금 pp로 사용돼서 여겨지는. 뭐뭐로써. 이거로써 여겨지는 효과. course of knowledge. 지식의 저주라고 나와. course가 저주야. 여기도 전문 용어까지 나왔네.
그래서 내용은 똑같잖아.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초보자는 무감각해진다. 전문가는 일의 어려움. 역시나 감각, 무감각. 이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이렇게 초보자의 입장을 잘 알지 못하는 거, 이걸 지금 한마디로 지식의 저주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지식의 저주. 일의 어려움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 자, 그럼 이 글은 여기다 밑줄 쫙 쳐놓고 얘가 나타내는 게 뭐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함축적 의미를 물어볼 수 있겠다. 지식의 저주가 뭔지. 함이 물어보면 무조건 뭐다? 주제다. 주제 쓰면 돼. 누구한테 물어볼까? 유경아. 지식의 저주가 뭐라고 이제 말할 수 있어? 저주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지. 뭔가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야 돼. 누가? 전문가가 무엇을? 있는 거 그대로 가면 되죠. 초보자의 어려운 시간, 학습 시간, 이런 것들을 뭐하지 못하는 것.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 이게 지식의 저주다. 이 지식은 전문가야. 그래서 나는 알아. 아니까 초보자의 입장을 모른다. 이게 저주가 되는 거지. 이 닥터 잉즈라는 사람이 또 was able to show, 보여줄 수가 있었다. 어떤 사실을. As people acquired the skill, acquire, 얻다, 획득하다, 얻다, acquire.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술을 얻었을 때 그들은 then began to underestimate 하기 시작한다. under란 말이 있으니까 아래, estimate은 평가하다거든. 아래로 평가하는 거니까 과소평가하다라는 뜻이에요. 과소평가하기 시작합니다. The level of difficulty of that skill. 그 기술의 어려움의 수준, 레벨을 과소평가하기 시작한다. 일단 배우고 나면은 어려운 걸 까먹게 된다는 얘기예요. 과소평가. 자, 그럼 여기서 대의를 봐볼까? 사람들이 어떤 기술을 획득했어. 그 사람들이야. 그럼 얘들은 지금 초보자야, 전문가야? 그렇지, 그것만 잘 구별해주자. 알겠지? 이 글은 딱 2명 나오잖아. 전문가 아니면 초보자잖아. 사람들이 기술을 얻었네? 그럼 얘는 전문가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전문가들은 그 자신이 배웠던 기술, 그것의 어려움의 수준을 과소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야. 지도 배울 때 열나 힘들었으면. 그렇지 않았을까? 지도 처음에 힘들었을 건데,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 계속 여기에 대한 얘기다. 이제 또 전문가는, 획득 기술의 어려움. 이것을 과소평가한다. 이 단어가 딱 봐도 제일 중요하게 보이잖아, 그지? 그래서 얘 동의어. 다운 플레이. 딱 봐도 아래로 플레이한다. 언더 밸류. 이런 것도 그냥 아래로 같이 다 과소평가예요. 다 과소평가고. 이런 것 좀 주의해줘. 오버룩이라는 표현. 맞아. 보긴 보는 건데 5번을 이렇게 건너서 보는 거잖아. 대충 보는 거야. 그래서 간과하다. 약간 무시하다의 느낌이 되는 거지. 그 기술의 어려움의 수준을 간과하기 시작합니다.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과소평가한다.
그녀의 참가자들은, 지금 이 사람이 계속 실험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참가자들은 심지어 underestimate, 과소평가했습니다. 자, 무엇을? 여기 우주도 how long it had taken themselves to acquire that skill in an earlier session. 오호. 해석됐습니까? 얼마나 오래 걸렸었는지, 얼마나 오래 시간이 걸렸는지. 지금 헤드 PP를 썼다는 거 살짝 주의해 볼까? 더 과거 시제를 썼습니다. 더 과거. 왜냐면 지금 상황 자체가 이 사람이 실험을 하고 이게 과거였지만 그 전에 지금 전문가 입장에서 그 전에 얼마나 걸렸었는지 이것을 지금 과소평가했다는 얘기고, 누가 이게 중요해. 댐이 아니라 셀브스, 스스로 자신들이. 즉 자기 자신들이 그 기술을 획득하는데, 얼리어 세션이니까 초창기가 되겠죠? 초기에. 지들도 초보자의 시절이 있었을 거야. 그런 초창기에 그 기술을 획득을 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었는지를 심지어 그것조차도 과소평가를 하더라, 이런 얘기지.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 이거 배우는데 옛날에 얼마나 걸렸어? 나? 야, 나 이거 하루 만에 배웠어. 실제로는 3일 걸리고 일주일 걸렸을 텐데. 그래서 초보자의 입장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거 또한 과소평가한다. 개구리가 언제적?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딱 그냥 그 상황인 거지. 알겠지? 그래서 기술 획득의 어려움을 과소평가한다. 심지어 누구? 자신의 경우에서도 이것을 과소평가한다. 자, 형광펜 있으면 이 문장은 밑줄 한번 쳐줄게. 소수령 나올 요소가 너무 많아서 우선 뭐 과소평가했다, 여기서부터 시작. 주, 동 쓸 수 있는지, 동사 자리에 had, pp 쓸 수 있는지. 그럼 시험에서는 뻔해. 어떤 식으로 주냐면은 너에게 동사를 take를 줄 거야. 그리고 have를 주는 겁니다. 그럼 이 문장에서는 가지다라는 뜻을 쓸 데가 없지. 아, have pp 묶어주라는 얘기구나. 하지만 전체 분위기가 언제다? 지금 과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have로 쓰면 안 되고 had로 바꿔서 너희가 만들어줘야 된다. 알겠지? 두 번째, them도 그냥 줄 거야. 소수령 준다면. 문맥상 그들이 획득하다가 아니라 자신들이 획득한다.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얘도 너희가 selves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이런 건 변형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지. 알겠지? 나머지는 쭉 써주면 돼. 어쨌든 여기까지가 다 서술형으로 형광펜 써놓을 부분이 되겠다. 여기도 단어 내가 아까 안 보고 갔구나. aware of는 인지하는, unaware는 뭔가를 인지하지 못하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쓸 수 있겠지? 전문가들은 어려움의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인지 못한다. 무감각해진다. 같은 느낌이란 얘기야. 결국 단어야. 객관식 무조건 저는 단어 때문에 내려갔지. 마무리. Knowing that experts forget how blah blah blah. 그러면 약간 좀 흐름이 조금 거시기 하지만 지금까지 그냥 다 똑같은 얘기였지. 지식의 저주에 관한 얘기였어. 이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약간 저주라고 표현했으니까 마이너스 개념인 거잖아. 그치? 마이너스. 그래서 문제점이라 볼 수 있어. 그래서 마지막 딱 한 문장 해결책 보여주고 끝납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우선 knowing 분사구문 ing로 시작해서 쉼표 여기 있다. 이 좋아. 여기까지가 분사구문이고,
이 안에도 또 주, 동. 도대체 몇 번이 나오는 거야, 그지? 4번, 5번 나온 것 같아. can understand가 동사, need가 목적어. to, 뭐뭐, 할. 이때 to는 뭐뭐 할, 필요성.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이거를 해야 할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이거 해야 할 필요성. 그리고 밑줄 자리가 실제 이제 빈칸으로 출제됐던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고, rather than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하기보다는 making assumptions about 여기도 또 주, 동. 아우, 지겹게 나온다, 그치? 자, 그러면서 대디할 사실을 알고 있는 그냥 분사로 해석해주고 전문가들이 까먹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들은 망각한다. 무엇을? 그게 얼마나 어려웠었는지 그들이 배우는데. 그래서 앞에 나온 그 기술을 말하는 거지. 자신들이 이미 잘할 수 있는 기술을 그들이 배우는데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전문가들이 까먹는다는 사실을 아는 우리는, 이런 현상을 알고 있는 우리는 뭘 이해할 수 있게 됐냐면 이게 필요하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을 거야. 이런. 그럼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지. 뭐가? Look at the learning process. 이 학습의 과정을 바라보아라. 학습 과정을 바라보세요. 뭘 통해서? 뭘 통해서? Students' eyes.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 학생들의 눈을 통해서 학습 과정을 바라봐라. 그래서 학생은 누구 입장? 전문가야, 초보자야? 당연히 초보자. 그지? 배우는 입장이니까. 초보자의 눈, 초보자의 관점이나 입장에서 학습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게 해결책이 되는 거지. rather than 뭐 하기보다는 making assumption을 만들다? 가정하다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가정을 하기보다는 뭐에 대해서 어떻게 학생들이 should be learning 학습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가정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학생이 배워야 한다? 이건 누구 입장이야? 누군가 입장인 거지. 가르치는 사람 입장인 거잖아. 야, 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전문가 입장. 즉 다시 말하면 지식의 저주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초보자의 관점으로 학습 과정을 바라보는 게 필요하더라. 마지막 해결책 여기다 쓸게요. 초보자의 관점으로 학습 과정을 인지하고 봐야 된다. 이게 이제 결론. 해결책. 됐습니까? 내용은 알겠지? 여기 ing 쓰는 거하고 여기 to 앞에 또 그지? to 동사 앞에 for 의미상이죠. to 부정사 앞에 for 사람 나오면 누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 그들이 배우는데 얼마나 어려웠었는지, 그들이 학습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꼭 써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단어 하나 써놓자. 초보자의 관점이니까 결국 perspective 관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그냥 포지션 쓰면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자리, 위치, 입장. 초보자의 관점이나 입장으로 봐야 한다.
가끔씩 요거 착각하는 또 친구들도 있어요. 요거 가끔씩. 돼? 안 돼? 완전히 두 개 다른 단어지? 수연아, 하들리는 무슨 뜻이야? 힘들게. 아니에요. 열심히. 아니에요. 아니야. 힘들게 영어로 뭐라고 그래? 하드야. 열심히는 하드야. 어려움, 하드야. 딱딱한, 하드야. 다 하드고, 얘 뜻 하나밖에 없었잖아. 뭐였어? 그치? 거의 하지 않는데 얘는 그냥 낫이. 알겠지? 얘는 그냥 낫이다. 절대 쓰면 안 돼. She hardly studies. 그녀는 공부 안 한다. 야. 알겠지? 끝! hardly는 딱 하나. 낫의 의미밖에 없다. 자, 얘도 키워드 정리하고서 쉬었다 갑시다. 이거는 역시 문제점에 나오고 이제 마지막 하나지만 결국 해결책을 보여주는 구조의 글이었습니다. 문제점은 뭐다? 초보자 전문가 무조건 나와야겠지? 지식의 저주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의 어려움을 전문가가 인지 못한다. 문항색만 딱 쓰면 된다고. 알겠지? 초보자의 어려움을 전문가는 인지 못해. 그래서 해결책은 초보자 학생의 관점이 필요하다. 이걸로 학습을 이해해야 합니다. 수고했어요. 좀 쉬었다 가자. 질문입니다. 36번. 먼저 A of B라는 이제 간단한 구조에서 오브가 있으니까 이렇게 동명사가 나오면은 뭐뭐 하는 것의 A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잖아. 그치? A of ing 뭐뭐 하는 것의 A. 그리고 ing의 의미상 주어는 명사를 그냥 집어넣으면 돼. 얘가 이렇게. 예를 들어보자. possibility 가능성 of passing the test. 그러면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의 가능성, 통과의 가능성 이런 느낌이 되겠지, 그지? 테스트의 통과의 가능성. 여기다가 사람 그냥 집어넣으면 돼. you 집어넣거나 뭐 him 아니면은 Jerry 이렇게 집어넣으면 제리가 그가 네가 테스트를 통과할 가능성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게 들어갔다고 해서 이 기본 구조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전치사 ing는 여전히 지켜져야 된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ing의 형태를 시험에서 물어볼 수가 있다. 전치사 ing. 자, 여기도 예문 하나 써놨습니다. The book is too hard to understand. 우리 투투용법이라 부르는. 이거 중학교 때 많이 했었어, 그지? 지훈 한번 해석해 볼래? 잘했어. 뭐뭐 투 하기에는 너무 뭐뭐하다. 이해하기 너무 어렵다.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다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 이 기본에다가 이번엔 to의 의미상의 주어. 이번엔 for랑 같이 쓰는 거죠. for him 혹은 for Jake 이렇게 쓰면은 그가, 제이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투투에도 의미상 주어가 사용될 수가 있다. 그렇습니까? 그럼 얘도 시험 문제는 뭘 내냐? 이 모양을 물어보는 거야. 여기 모양. 앞에 to가 있잖아. for도 있잖아. 무조건 여긴 누구 자리다? 투부정사 자리라는 거지. 맞지? 그래서 이런 데를 understanding이라고 써놓고 만약 틀리냐 한다라든지
이렇게. 그래서 A가 뭐뭐 하기에 너무 형용사다. 두투용법. T, 챗 GPT가 만드는 거야. 내가 이거 주제 같은 거 이렇게 집어넣고 만들어줘 하면 이렇게 만드는 거지. 옛날에 직접 찾아서 넣기도 했는데, AI가 있으니까 편하긴 해. 자, T볼이라는 거 혹시 알아? 이거? 뭔지 알아? 공을 여기다가 올려놓고 빵 치는 거. 야구를 이제 모방한 그거잖아. 그치? 이 글은 뭐냐면은 다 아이들이거든. 스포츠, 운동에 있어서 아이들을 위한 어댑테이션, 조정, 혹은 변화, 이런 걸 의미한다. 그래서 뭐 유치원생들이 실제로 막 야구 이런 거 할 수 있어? 못하잖아. 뭐 스트라이크도 못해. 그래서 이렇게 변형시켜서 한다거나, 축구도 테니스도 어린이용으로 좀 더 작은 장비, 짧은 게임, 이렇게 변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많은 스포츠에서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The difficulties, 어려움, 심지어 impossibilities, 불가능을 깨닫게 되었다. 어려움과 불가능. 그리고 이 자리가 지금 오브가 나왔어. participating이 나왔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브 다음에 ing가 되는 거고, 요 중간에 의미상의 주어. 얘가 이거 하는 것의 어려움이나 불가능을 깨달았다가 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시험 나오면 뻔해. 이 자리를 뭐로 써놓고 participate라든지 pated 이렇게 동사 모양으로 써놓고 맞냐 틀리냐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동사로 써놔도 해석은 되거든. 아, 어린 아이들이 이런 데 참가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구나. 하지만 동사 자리가 아닌 거지. 오브의 목적어 자리입니다. 자, 그럼 어떤 어려움이나 불가능이냐면 어린아이들이 참가한다는 얘기지. participate는 참가하다, 참여하다. 완전히 어디에? 많은 adult sport environment. 성인들의 이런 스포츠의 환경, 성인들의 운동 환경에 완전히 아이들이 참가하는 것에 어려움, 불가능을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야, 아이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 어른들의 운동 여기에 참가를 못하는 거구나. 할 수 없다. 역시나 문제점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문제점. 자, 같은 얘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발견했어. The road to success for young children is unlike 하다란 사실을 여기는 접속사 대시 생략된 자리가 되는 거지. 이렇다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 어린 아이들을 위한, 어린 아이들에게 성공으로 가는 길이 unlikely 하더라. 우리 likely to는 가능성이 크다였지. on이 붙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적은. 뭐뭐 할 것 같지 않은 이런 얘기야. 아이들이 이런 운동에서 성공할 가능성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잘 못한다는 얘기지 뭐. 만약 뭐 한다면 아이들이겠죠. 아이들이 play on adult fields, courts, or arena. 경기장이란 뜻이야. 코트도, 필드도 다 운동장, 경기장을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아이들이
성인들의 경기장에서 플레이, 운동을 한다냐. 무엇을 가지고? equipment, 장비를 가지고. 그리고 that 어떤 장비냐면은 too large, too heavy, or too fast for them to handle. 여기가 투투용법이라는 거 알 수 있겠지? 너무 크고, 너무 무겁고, 너무 빠르다. 그들이, 즉 아이들입니다. 계속. 아이들이 핸들하기에 너무 빠르고 무거운 거죠. 핸들은 다루다. 아이들이 다룰 수가 없다. While trying to compete in adult style competition. 경쟁하다도 되고, 당연히 컴퓨터는 지금 운동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경기하다라고 해도 돼. 마찬가지 경쟁도 되고 경기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 스타일의 경기에서 경기를 하려고 막 노력하고 애쓸 때 다루기에 너무 이렇게 어려운 장비를 가지고 어른들의 경기장에서 아이들이 플레이하면 잘 못한다. 할 수 없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즉, 왜 참가를 못한다? 결국에는 환경이 되는 거죠. 환경이라든지 장비 이런 것들이 너무 무겁고 아이들한테는 힘들다, 다루기.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문제점이 나왔으니까 또 뭐가 나온다? 해결책이 나와주겠지? 어떻게 해결할지. common sense가 has prevailed 했습니다. prevail이란 동사는 만연하다 혹은 널리 퍼지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common sense는 원래 뜻은 뭐냐면은 공통의 센스, 상식이란 뜻이야. 상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상식은 지금 뭘 의미합니까? 지금 앞에 나와 있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거지. 아이들이 성인들의 운동을 할 수 없다라는 거. 이것에 대한 인식, 이런 문제에 대한 인지가 널리 퍼지게 됐습니다. 이런 의미. 땡땡. 그래서 다른 운동들은요, 만들었대요. have made adaptations for children. 얘가 이제 주인공 단어가 되겠습니다. adapt라는 단어의 명사 형태가 되는 거고, adapt가 적응, 맞추다, 이런 뜻이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조정이라고 해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한 조정을 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많은 운동들이 아이들을 위한 조정을 했습니다. adaptation. 살짝 바꿨다는 얘기지? 그럼 이제부터는 계속 무슨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바꿨나? 실제로 이제 바뀌어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겠다. As examples, 자, 예시를 들어주는데요. 자, 야구 같은 경우에는 티볼이라는 거, 아까 봤었던 이렇게 어린이용 경기가 있는 거고, 이때 풋볼은 미식 축구입니다. 미식 축구는 깃발 축구 같은 게 있고, 주니어 사커, 이런 어린이용 축구는 사용한다. 더 작고 더 가벼운 공을 사용하고요. 더 작은 운동장을 사용합니다. 예시가 되는 거지. 이렇게 어린이용으로 다 맞춰줬다니. 그리고 이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Junior Competitive Structures를 가지고 있다. 자, 주니어가 결국 유소년. 우리말로 굳이 바꾸면, 즉, 어린이용이 되는 거지. 어린이용의 경쟁 의도 되지만은 아까 말했던 경기의 구조. 그래서 지금 이걸 주인공 단어로 역시 어린이용 경기다. 즉 어댑테이션의 또 다른 표현이 되는 거지. 이런 어린이용 경기의 구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버전이 있다는 얘기죠. Where 썼어?
어떠한 경기의 구조들이냐면 아이들이 플레이, 경기를 하는 겁니다. For shorter time periods and often in smaller teams. 이렇게 묶어주는 게 보기 편하겠네. 이때 for는 뒤에 기간이 나왔기 때문에 동안이 되는 거야. 더 짧은 시간의 기간 동안. 성인은 뭐 40분 이렇게 하지만 어린이들이니까 15분, 20분 이렇게. 그리고 종종 더 작은 팀으로. 원래 축구는 11명이지만 뭐 5명이서 한다든지. 다 줄이는 겁니다. 어린이들에 맞춰서. 자, 여기서 이제 살짝 주의할 건 여기 where를 썼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 지금 유소년 경기의 구조입니다. 그냥 어린이용 경기다 생각해주면 되지? 어린이용 경기. 그 경기에서 아이들이 플레이를 하는 거지. 맞지? 경기에서. 그래서 장소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치 쓰면 안 되고요. 뒤에 문장 구조도 플레이라는 단어 자체가 뒤에 뭐 사커, 베이스볼, 구체적인 걸 붙일 수도 있겠지만 얘만으로도 경기를 하다 라는 자동사로 쓰일 수가 있거든. 그럼 뒤에는 목적어가 필요 없다는 얘기야. 여기서 문장이 끝. 완전한 문장으로 문맥상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where가 맞다. 위치는 안 된다. 아이들을 위한 어댑테이션, 다시 말하면 유소년 경기 혹은 이러한 구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만들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비슷한 방식으로요. 얘들 테니스도 어댑티드 했다. 아까 어댑테이션의 동사 형태가 되는 거지. 조정했다 해주면 돼. 맞추었다, 조정했다. 이런 코트 경기장, 공, 그리고 라켓을 뭐 하기 위해서 make them more appropriate for children under 10. 10살 이하의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적절하게 만들기 위해. appropriate, 적절한, 알맞은. 그래서 이런 꼬맹이들도 할 수 있도록 뭐 라켓도, 공도 다 이렇게 좀 조정하고 바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때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 보면 되고, 우리 make 다음에 A, B 구조다. 즉, 목적어, 목적격, 보호 구조가 돼서 그것들을 더 알맞게 만들었다. 이게 되는 거죠. 그것들을 더 알맞게 만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댐이 가리키는 건 뭐겠어? 앞에 나와 있던 라켓, 공, 경기장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앞에 나온 이 모든 명사들을 받아주는 거다.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 여기에 it을 써놓고 맞냐 틀리냐. 지금 여러 개잖아. 그치? 라켓도 여러 개, 공도 여러 개. 그러니까 댐으로 받아줘야 돼. 자, 동의어 써놨는데 adapt, 적응하다 혹은 조정하다. 이게 조정하다였지. adjust가 우선은 가장 직관적으로 동의어입니다. adapt, adjust. 둘 다 조정하다. modify. 이것도 약간 수정. 바꾸다, 수정하다. 테일러란 단어가 원래는 그 양복을 맞춰주는 재단사란 뜻이야. 그럼 양복을 우리 몸에 딱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래서 얘도 약간 수정하다, 조정하다, 재단하다. 다 조정이에요. 맞추다. 그 다음에 suitable이라는 단어도 있네. 우리 수트, 아이언맨 수트 같은 거 생각하면 돼. 양복, 몸에 딱 맞는 거잖아. 그래서 suitable은 알맞은, 딱 맞는 이런 의미가 있어. appropriate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되겠지. 야, 써준 단어들은 다 그냥 고1 기본 단어들. 그지? 고1 기본 단어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막 바꿔서 내는 거야. 야, 이건 알아야 돼. 이런 식으로. 어려운 거 안 쓰잖아.
마무리. The adaptations. 이러한 조정은, 아이들을 위한 운동의 조정은 progressive 하고요. relate to the age of the child. 우선 얘는 관련 있다는 뜻 오늘 나왔었지? 아이들의 나이와 관련이 있다. 나이에 맞춰서 이렇게 조정한다는 얘기고, progressive라는 표현은 이게 점진적인. 사실 뭐 중요하진 않은 단어긴 해요. 사실 주제랑은. 점진적이란 얘기는 뭐야? 한 번에 확 하기보다는 약간 단계별로. 그렇지?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이러한 변화와 조정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아이들의 나이랑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글도 초반에는 문제점 땅, 나중에 해결책 땅, 이런 구조였었지? 문제와 해결책. 그래서 아이들 성인 스포츠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해결책, 아이들에게 적합하게 이런 스포츠를 조정을 하게 되었다. 작고, 짧고, 작은 경기 잡기. 노란색만 탁 해도 돼요. 자, 오늘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집에서 좀 해서 다음 시간에 점검 받도록 합시다. 아, 4월 9일 수요일. 우선 일물, 우리 비포로 받은 복습지 해오고, 그 다음에 시책은 너희 뒤에 거기 몇 페이지인지 좀 한번 찾아볼래? 책이 없어서 너희가 찾는 게 더 빠를 수 있어. 오늘 우리가 33번부터 했지? 여기 있다. 74부터 74, 90. 74부터 90쪽이고, C2. C2는 33번 전까지니까. 음. 36쪽까지. 그리고 이거 다 가지고 와서 다음 시간에 점검 할 거기 때문에 챙겨온다. 그 다음에 라이팅은 우리가 유닛 12를 할 차례고, 단어가 7, 8. 7, 8 하면 끝이었나? 나도 봐야 돼. 기억이 안 나. 7, 8로 끝이네, 그지? 그럼 다시 1, 2로 돌아가면 돼. 수고했습니다.